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상담이 하나 있었어요. 재혼 남성인데 결혼을 하고 싶대요. 근데 국제 결혼이 두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국제 결혼 업체도 운영해보고 지금 서류하고 기숙사 일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초혼에 아이 없는 여성을 선호할 때 본인이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려면, 한편으로는 아이 있는 재혼 여성 중에서 아이를 안 낳을 여성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내가 누차 말하는 것 중에 소개의 중요성도 중요하다. 현실은 그런 얘기 좀 했죠. 그러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의 친구, 근데 사진상 보니까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100% 믿지 말아라, 한 50%만 봐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제가 뭐 프로필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냥 얘기 몇 마디 해서 우리 사장님 아시는 분 한두 분과 그 우리 앞으로 아내 될 와이프의 친구를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관심 있다 해서 프로필 좀 받았는데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작지가 않았는데 막상 보니까 키가 150밖에 안 된대요. 그랬더니 프로필 넣어주고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그렇다, 뭐 갈 수 없다, 그 얘기죠. 어저께는 분명히 항공권까지 끊어서 보내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몸조리 잘 하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보자, 처음에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49에 재혼에 아이 하나 있는데 전처가 키운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니었는데 재혼에 아이 없는 여자를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 남자니까 희박하긴 하지만 그런 여성을 한 명 보내주고 두 번째 보내줬어요. 그리고 한 명은 아는 사람이고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베트남 일반인이 사실 뭐 얼마나 이쁠까요? 그냥 이쁘장하냐 그렇지 않냐 그 정도가 기준이지 사진 진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저녁밥 먹으면서 닭도리탕 요리를 해서 처제랑 아내랑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술하고 맥주를 좀 마셨는데, 제가 처제 사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나온 사진과 지금 밥 먹는 모습 찍어서 보여주면서 이 여자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엄청 웃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에 보면 사진상으로 기가 막히게 이쁜 여자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 막상 만나보면 그렇게 뭐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드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에 집중해가지고 그거 볼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퀄리티나 어떤 이런 거 저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키가 150이라고 하니까 광탈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얘기까지 다 듣고, 아, 사장님의 개인정보는 삭제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주세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이게 저도 한 1년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겪는 일이지만, 아이고 그 얘기 하시고 오늘 마누라가 그러대요. 아니 그 자기 친구 화요일날 쉰다고 그랬는데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아 짜증난다 그러길래, 아휴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나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매 하나 해서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화요일날 같이 밥이나 먹자, 어차피 그날 쉬기로 했다면 밥 먹고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일을 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화요일날 생돈 나가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남자들이 사진에 집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긴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하고 말았죠. 그리고 마누라가 글대요. 그 신랑은 바보라고, 정말 괜찮은 여자고 또 밤에 굿 워킹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몇 번을 강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럼 이 남자는 행복하겠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웃고 말았죠. 이게 업체 결혼을 하든 개인 소개로 결혼을 하든 분명한 것은 어떤 인연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 에이전시를 봐주다가 생긴 일인데, 신랑이 매칭을 다 해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교통사고가 났대요. 뭐라 그래요? 교통사고 났다는데
다리가 다쳤다는데. 그러면 일단 몸조리 하시고 그거 끝나면 연락 주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 한 10이면 9명은 잠수 타요. 시간 지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다쳐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지금까지 50살 살 동안 교통사고 한 번 당했어요. 근데 그게 이 일을 하다 보면 한 달이면 한 개꼴로 그런 거짓말이 있죠. 뭐 다리가 부러졌다, 교통사고 났다. 아이고, 말이라도 이쁘게 하던가. 왜 이렇게 창의력이 없을까? 어떻게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한국 남자들 입장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해하죠. 여기저기 찔러보고 그 중에서 겉으로 보기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여러 루트가 있겠지만 또 인연이라는 게 있어서 괜찮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파혼이나 이별도 할 수 있는 게 이 베트남 국제결혼이에요. 아, 나 오늘 아침에 그 신랑 캔슬했다는 얘기 했더니 하루 종일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친구를 뭘로 보고 그러냐고. 이래서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결국은 여보 미안해, 나 앞으로 더 잘할게, 그렇게 됐습니다. 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아이 뭐 마누라 버릇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처음에 와이프를 처음 알았을 때 좀 호랑이 같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질도 잘 내고 단호하고, 그래서 호랑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그냥 호랑이는 아니고 야옹이에요. 맨날 하는 얘기가 야옹야옹해요. 그러고 그 고집도 센 편 아니고 뒤끝도 없는 편이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여자 만나야 편한 건데 저희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가서 남편한테 일부종사 할 여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 정도 마인드는 안 되고, 보통 보면 한국에 가는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여자들이 오히려 더 괜찮은 거예요.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우리 와이프도 자기 친구 소개할 때 얘 도망갈 사이즈는 아니야. 그냥 요즘에 갑자기 엄마가 다리가 아프고 돈 들어갈 때 많으니까 퍼뜩 드는 생각이 국제결혼이나 해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나마 신랑이 마음에 드니까 원래는 교제 좀 해보고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그 신랑 오면 바로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키가 150이라고 하니까 그분은 안 온다고 하시고 저는 화요일날 밥 사주고 50만 동 주고 그렇게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참 이런 게 있어요. 진짜 결혼을 결혼으로 받아들이고 결혼 생활 할 만한 여자 만나야 되는데, 말은 뭐 눈 그렇게 안 높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눈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소개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도 소개해주면서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약혼 할 때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그리고 통역, 렌트카 이런 부분이 토탈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 3,000불 정도는 더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해서 예상하고 진행하셔라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여자는 그냥 간단하게라도 약혼식 올리면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얘기하길래 오케이 하고 소개를 한 건데, 제 생각에는 여자의 키를 탓한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이게 국제결혼 하다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인연도 있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상승하는 시너지의 효과를 만들어주는 결혼 생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져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개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교통사고 참 많이 나셨네. 세 분이나. 그러니까 한 분은 베트남 중매, 그리고 한 분은 서류, 한 분은 투자자. 이번 주에 3명 만나기로 했는데 결론은 3명 다 못 만났고, 대부분 하는 얘기가 교통사고나 기타 일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런 얘기죠. 참 레파토리 왜 이렇게 다 심플해요. 맨날 듣는 얘기 한 달에 몇 번 듣다 보면 그것도 어려운데 맨날 들으니까 진짜 귀에서 피날라고 하네요. 오늘 얘기는 이겁니다. 결혼이 고프고 결혼이 하고 싶으면 내 결혼에 대한 생각부터 정리하고 오세요. 그 다음에 맞선 봐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